템퍼링이나 아주 나쁜 마음을 먹었던 놈들이 느끼는, 아, 우리가 이거를 작전 실패했네? 그 욕망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끝이 성공을 못 시키는 게 우리가 그나마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성공 못하게 하는 거. 나는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자쇼 만종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피프티 관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야말로 템퍼링 싸움이 본격화됐습니다.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템퍼링 혐의로 워너뮤직 코리아에 2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홍준 대표는 아티스트 강탈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 배상액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현재까지 어트랙트가 제기한 민사소송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누적 원고 속가만 무려 340억 원. 근데 소송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법원에 인지액을 내야 돼요. 이 인지액 왜 내냐? 법원에서도 이게 전부 다 일을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게 한 거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돈을 내는 거죠. 이거는 소장을 제출하는 사람이 내는 몫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고 속가만 340억 원이니까 인지대만 이미 1억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전홍준 대표를 말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싸움이 굉장히 길어지고 그 사이에 변호사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수억 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점에 전홍준 대표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되는지. 자, 먼저 워너뮤직에 대한 소송 내용입니다. 어트랙트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22일 이 템퍼링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입니다. 템퍼링 의혹을 받고 있는 워너뮤직 코리아의 진승영 전 대표와 윤영근 현 전무를 상대로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어트랙트 입장은 이겁니다. 워너뮤직 코리아가 템퍼링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전 멤버 부모들과 함께 2023년 5월 17일 워너뮤직 코리아 본사에서 템퍼링 회의를 진행했고 당사는 당시의 핵심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피프티 전 멤버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소송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2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어트랙트는 지난 2023년 12월 18일 전 멤버 3인과 그들의 부모, 안성일 더 기버스 대표와 백모 이사 등 12명을 상대로 이미 1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지난해 9월 어트랙트는 이 서울중앙지법에 더 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모 이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 130억 소송에 대한 인지대가 4,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10억 소송에 대한 인지대가 약 365만 원. 그리고 이번 200억 소송 인지대가 약 6천만 원 정도. 이것만 해도 도합 1억 원이 넘게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번 손배소 보도자료는 이례적으로 전홍준 대표의 이름이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계 3대 음반사인 워너뮤직의 지사가 대한민국 중소기획사의 소중한 아티스트를 강탈해 가려 한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각이라 생각한다. 실제 배상액은 더 높으며 200억 원을 청구하고 향후 배상액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전 대표는 싸워야 될까요? 어찌 보면은 전 대표에게 워너의 싸움은 템퍼링 싸움의 마지막 단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최종적으로 배후에 그들이 있다고 전 대표는 오랜 기간 생각해 왔고 그 관련된 증거를 1년 넘게 모아왔다는 거죠. 자, 이 싸움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전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남들이 나를 말릴지도 몰라. 야, 홍준아,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으로서 내가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법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꼭 법의 처벌을 받게 하는 거, 그게 내 할 일이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엄청난 스트레스와 비용, 또 대가가 따르겠지만은 능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는 게 본인의 의무이자 또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워너뮤직은 현재 어떨까요? 당초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어요.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요. 근데 이번엔 어떻죠?
이미 앞서 보도가 나왔는데 계속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했는데도 전화 안 받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을 안 했습니다. 반론권 행사를 거부했어요.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100% 전부 다 전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트랙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는데도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침묵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과도 없겠죠. 그럼 그들은 사과를 안 하는 것일까요? 못 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들의 묵묵부답, 사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거기는 엄청난 큰 회사고, 그러니까 그 자기네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다고 내가 늘상 얘기를 하잖아요, 안 기자님. 나도 나이가 60인데 어저께도 실수하고 오늘 일어나면 창피하고 그러면서 사는 건데, 물론 어떤 내막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나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방송 1, 2년 한 사람들도 아니고 다 선수들인데, 프로들인데 왜 그랬을까? 언젠가 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이 세상에 비밀은 없으니까. 사실 이 싸움은 어찌 보면 전 대표의 외로운 싸움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본인 입장에서 어트랙트라는 조직이 있지만 다른 여러 어떠한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지원이나 직접적인 어떤 도움을 받고 있진 않거든요. 혼자서 일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어트랙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소송은 K-팝 산업 내에서 불법적인 템퍼링 문제에 대한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연예계 계약 관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사태 외에도 여러 템퍼링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할 뿐 이렇게 끝까지 싸우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뿐이죠. 그래서 이미 이 사태에 대해서 1년 이상 지나서 관심 받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업계뿐만 아니라 업계 밖에는 더 많겠죠. 하지만 전 대표는 왜 끝까지 싸우고 결론에 다다르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 K-팝 음악 사업이 너무 커졌잖아,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 집단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들이 그 욕심의 칼끝을 겨룰 거라고. 그게 인간의 또 어떻게 보면 본능이에요. 욕심, 이기주의. 한도 끝도 없잖아, 인간사가. 그래도 이런 결과가 좋게 이루어지면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뭐 안 기자님 막 이즘에서 기사 나온 거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도 있는데, 나는 그래요. 그 복수와 용서라는 말이 누구한테는 복수고 누구한테는 용서고 이런 거지. 뭐 분열을 일으키고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화합을 이루고 용서를 해주고 사과를 하고 하는 모습이 보여줬을 때, 템퍼링이나 아주 나쁜 마음을 먹었던 놈들이 느끼는 우리가 이거를 작전 실패했네. 예를 들면은 그 욕망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끝이 성공을 못 시키는 게 우리가 그나마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 욕망의 끝을 성공 못하게 하는 거. 나는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인생 살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 많이 만났잖아요. 아니 나라고 왜 막 욱하는 게 없겠어. 막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런데 참고 참는 거야. 참고 참아서 내가 온전히 그 마지막 그 내 목표를 이뤘을 때, 그때 내가 좀 웃고 싶은 거지. 제가 볼 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웃고 싶은 거다. 그 사태가 벌어진 후에 사실 전 대표는 저한테도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한강다리를 생각했다고. 이렇게 나는 끝이구나. 절망밖에 안 보였다는 거죠. 그때부터 웃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내가 웃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응어리가 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야지 내가 정말로 웃을 수 있다. 마지막 문장이 이거였죠. 마지막 내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때 내가 좀 웃고 싶은 거지. 그냥 좀 웃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물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릅니다. 법원에서 템퍼링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 대표가 오해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전 대표는 본인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또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누가 잘못을 했는지,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대중 앞에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자, 과연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 저희 올드스타도 끝까지 쫓아가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